제 이름은 한수연이에요. 올해 47살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 대학 시절과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당시의 제 모습은 지금의 저와는 많이 달랐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자라왔어요. 서울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작은 공간과 꿈을 키워나갔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조금은 내성적이었고, 친구들보다는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죠.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했던 저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도 큰 기대보다는 그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약간 두려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누구와 친해져야 할지, 어떻게 친구를 만들지 막막했죠.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 제 첫사랑이었죠. 그의 이름은 김태호였습니다. 그를 처음 본 건 학교 도서관에서였어요. 저는 그날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태호는 제가 앉은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가는 학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책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고 있어요.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던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을 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점점 더 친해졌죠.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저와 달리 태호는 밝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그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가 주는 에너지에 끌리게 되었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 세상 모든 것이 단순하고 즐거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태호는 제게 끊임없이 배려를 해주었고 저 역시 그의 진지하고 따뜻한 성격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대학 생활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욱 빛났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안에서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태호는 항상 웃으면서 제게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미래도 함께 그려봐요. 난 항상 순자 씨 옆에서 함께 할 거예요. 그 말은 당시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고 우리는 어느덧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태호는 언제나 저에게 사랑을 표현했고, 저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저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호가 제게 말을 했어요. 순자 씨, 나 사실 너랑 결혼할 생각 있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태호가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이가 깊어진 거였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 순간 제 마음도 그가 말하는 대로 결혼이라는 미래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걷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태호는 항상 저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저는 그의 모든 말에 끄덕이며 그와 함께 미래를 그려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순탄했고 학업도 잘 마무리하면서 결국 20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을 맺은 뒤 서로의 가정을 이루기로 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만든 작은 가정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 시절 사랑에 빠져 있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가 좋았기에 지금의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태호,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첫사랑의 감정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와 처음 만난 건 대학 2학년 때였어요. 태호와의 첫 만남처럼 그날도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죠. 사실 그때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여전히 제 일상은 단조롭고 평범했어요. 친구들끼리 자주 모여서 이야기하고 학교 과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친구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때는 그런 게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특별한 기대감이 없었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친구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김정훈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와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그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아주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그의 대화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웃음이 나는 편이었죠.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정훈과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취미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와 대화는 항상 즐거웠고 어떤 주제든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대학 생활의 고단함도, 고민도, 그리고 작은 행복도 모두 그와 함께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학교 근처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항상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함께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서 안정감과 위안을 찾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는 항상 저를 아껴주었고 저 역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죠. 정우는 항상 저에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지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는 항상 저에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평생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말했어요. 그의 그런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 역시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결혼을 알리며 각자의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었죠. 우리는 함께 준비한 결혼식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약속하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정우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남편이었고, 저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갔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고, 앞으로도 그와 함께 나아갈 미래가 기대되었죠.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큰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변화하면서 저는 결혼 생활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던 이유와 사랑을 나누던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결혼 후 정우는 정말로 가정적인 남편이었어요.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언제나 피곤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집에 들어오면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가족처럼 제게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하곤 했죠. 그의 그런 모습은 저에게 항상 큰 위안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나는 결혼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일상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정우는 결혼 초 자신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가족의 의미와 가치관은 늘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항상 가족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직장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의 행복이라는 걸 항상 강조했죠. 그래서 그는 어느 일이든 가정의 일과 우선순위가 맞지 않으면 일을 조정하려고 애썼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는 그였지만 언제나 퇴근 후에는 제게 먼저 다가와서 하루의 일정을 묻고 우리가 함께할 저녁을 준비하는 데 도와주었어요. 그는 요리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때로 내가 피곤할 때 그는 스스로 요리를 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일상에서의 행복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죠. 그는 또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의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어요. 대출이나 대규모 지출이 있을 때마다 그는 먼저 나와 상의하고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어요. 그런 점에서 그는 정말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죠. 정우는 항상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가끔 친구들과 회식이 있거나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이 있을 때도 그는 그 시간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늦은 시간에 돌아오더라도 그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고 내가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 마음을 헤아려 나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작은 선물을 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작은 배려가 그의 사랑을 느끼게 했어요. 물론 우리 사이에도 갈등이 없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결혼 초에는 그런 갈등들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져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우는 언제나 제 말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문제를 두고 혼자만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늘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직장 생활 역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일에 몰두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절대 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일을 집으로 가져오는 법이 없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는 오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나도 이제는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 노력하려 했고, 그가 보여주는 노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주말에는 가끔 저희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나를 위해 주말 여행을 계획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주말마다 밖으로 나가서 함께 산책하고 때로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상의 피로를 풀곤 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행복했고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는 언제나 나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그가 늘 함께 있어 주었고 나는 그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물론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혼 생활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 사이에도 조금씩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가 점차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나도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도 그는 나에게 항상 우리의 미래는 함께할 거고 이 시간이 지나면 더욱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의 그런 말은 나를 위로해 주었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노력할 수 있었죠. 그의 모습에서 가정적인 남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가정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곳이었고 나는 그런 그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정훈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정말로 순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그 횟수도 점점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쁜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너무나 눈에 띄게 다가왔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정우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꽤 일정했어요. 물론 가끔씩 회식이나 야근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은 드물었고 그가 늦게 들어오면 항상 나에게 미리 연락을 주곤 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점차 늦어지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연락이 없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가 또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날이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정우는 여전히 집에 없었어요. 그날은 유독 그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가 늦은 것일 뿐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점점 커졌어요. 며칠 후에도 그런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아예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그날 밤 결국 참지 못하고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그때부터 정말로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바쁜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그가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가 집에 오지 않는 날마다 점점 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가 바쁜 척하거나 일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제야 이해를 했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점점 그의 말이 믿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는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한 번은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던 밤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가 정말로 다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바쁜 것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묻거나 그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흥신소를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흥신소를 찾은 날, 저는 정말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그를 믿고 있었던 만큼 그의 부정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흥신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그들이 제게 제공한 방법을 따라 정훈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첫 며칠 동안은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정훈은 여전히 야근을 한다고 했고, 저는 그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점차 흥신소의 정보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보고서에는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담겨 있었어요. 정훈이 퇴근 후, 그가 자주 가는 특정한 장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은 바로 회사 부하 직원과 자주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곳은 처음에는 일 때문에 자주 가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곳에서 그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부하 직원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장소에서 여러 번 함께 외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흥신소에서 들은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남편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그가 말한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가 돌아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그와 대면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나는 그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어요. 제가 흥신소에 의뢰한 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보낸 의뢰서에는 남편이 야근이나 회식이 자주 있다는 사실과 점점 늦어지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그가 말하는 업무상 외출의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적어두었어요. 흥신소에서는 저의 의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그동안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줬고 그 후부터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했어요. 첫 번째 날 흥신소에서 받은 보고서에는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어요. 정우는 여전히 제 예상대로 늦게 들어오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만이 반복되면서 저는 조금 실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흥신소의 요원들이 보낸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보고서에는 정훈이 퇴근 후 일부러 다른 길을 돌아서 집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집에 직선적으로 가는 경로만 탔던 그가 이번에는 일부러 우회도로를 통해 집에 돌아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고서에는 그가 자주 가는 특정한 장소가 등장했어요. 그것은 회사 근처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친구나 동료들과의 회식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쌓이면서 그 장소는 그가 일 때문에 간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그의 부하 직원이 자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정훈의 부하 직원, 그 여성과 함께 외출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그들과의 대화 내용도 흥신소에서 확보할 수 있었죠. 정훈과 그 여성이 함께한 시간은 항상 깊은 대화와 긴 시간의 외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간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한적한 공원 등은 이제 더 이상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장소들로 변해갔어요. 그들의 만남은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적인 교류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흥신소에서 받은 추가 정보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정우는 그 여성과 함께 주말마다 자주 외출을 하고 그 외출은 매번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혼자 집에서 그들이 만든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저 업무나 친구 관계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한편 그 여성이 정훈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전화를 추적한 결과 그들은 자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내용은 점차 애정 어린 말투로 변해갔어요. 그 여성이 정훈에게 보내는 문자나 음성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더 이상 직장 동료 간의 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얽히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저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저는 더 이상 그가 바쁘다거나 업무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졌고 그와 그 여성은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가 저를 속이고 아이들을 속이며 또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는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을 숨기려고 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거짓말과 배신이 드러났고 그와의 삶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후로도 흥신소의 조사는 계속되었고 저는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우는 그 여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 했고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아낸 순간부터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가 나에게 해준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나서는 그와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마주하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가 저에게 한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그가 저와 아이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했는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나는 점점 더 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두 아이와 함께한 시간도 많았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그 추억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속이고 배신한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그가 우리 가족에게 끼친 상처와 배신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와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상처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순간 그 어떤 이유로도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혼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법적인 절차와 재산 분할,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 등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는 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정훈이 그동안 숨겨왔던 재산들도 모두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내게 허락 없이 외도하며 또 자신의 재산을 나와 아이들 몰래 처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정훈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지만 그가 속인 만큼 나도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를 만나기로 하고 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하며 그가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아이들과 나를 무시하고 배신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나는 정훈을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갔어요. 그가 나를 보고 놀라거나 당황할 것이라는 예감은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것이었어요. 정훈, 나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 말을 꺼내자 정훈은 잠시 놀란 듯이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표정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었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운 건 알고 있어. 흥신소에 의뢰해서 다 알게 되었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다 알아.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는 당황해하며 나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더 이상 나와 아이들을 속이지 말아요. 당신은 이미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거잖아요. 난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해요.
정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수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미안해. 그의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함이 진심으로 느껴졌다면 그가 처음부터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사과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그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그 후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밟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도 해결했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나는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정훈이 자주 바람을 피우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혼 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걱정도 있었지만 점점 안정감을 찾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정우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가 나에게 보내는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의 삶은 이제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했어요. 그 후 정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방황하다 결국은 그 여인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의 소식은 내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이제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어요. 정훈이 내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은 내가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재산도 내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이 결정을 내리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많은 감정이 뒤섞였지만 결국 내 선택은 확고해졌어요.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의 재산을 어떻게 몰수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알아보았고 그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정우는 기업에서 높은 직급을 맡고 있었고 그의 재산도 상당히 많았죠. 그동안 내가 몰랐던 부동산, 주식,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는 사실도 점차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먼저 그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했어요. 흥신소를 통해 그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그가 회사를 통해 몰래 처리한 자산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죠. 나는 그동안 그가 숨겨왔던 재산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내가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사실 그가 나를 속였던 방법은 너무나 치밀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조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모든 정보는 변호사와 함께 공유하며 진행했어요. 재산 몰수라는 말이 처음에는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지만 내가 실제로 그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우는 그동안 나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저버리고 내가 몰랐던 돈을 훔쳐놓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나는 더 이상 그의 재산을 손에 쥐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로 변호사는 정훈의 부동산을 추적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요청했고, 정훈이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의 회사 명의로 소유한 상가 건물과 아파트, 그리고 해외에 있던 부동산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재산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했어요. 다음으로 정훈이 숨긴 금융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가 숨겨둔 예금이나 주식, 회사에서의 재무거래 내역들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금융기관과 협조했어요. 그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조작하며 나에게는 항상 부족한 돈만을 남겼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나는 그동안 내가 몰랐던 수많은 금융 거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가 어떻게 나와 아이들을 속였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재산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가 숨겨두었던 모든 자산을 하나씩 밝혀내면서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내게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둘러대며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손에 넣을 차례였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나는 변호사와 함께 정훈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가 숨긴 재산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어요. 법원에 제출할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나는 그가 우리 가정을 버리고 자신만의 욕망에 빠져들면서 벌인 모든 일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재판은 점차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변호사는 내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재산을 나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결국 법원은 그의 숨겨둔 재산을 모두 내게 몰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은행 계좌에 있던 자산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내게 돌아왔어요.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나는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했어요. 그는 여전히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가정을 버리고 내 삶을 망쳤어요. 이제는 내 모든 권리를 찾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정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그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결심했어요.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도 마무리되었어요. 그동안 정훈이 숨겨놓았던 재산들이 이제 모두 내 것이 되었어요.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 후 나는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어요. 이혼 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정훈이 남긴 재산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훈은 결국 자신이 숨겼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고 나에게는 그 소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 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며 재정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정훈에게 속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이혼 후 내 인생은 점점 더 나아졌어요. 정훈의 재산을 몰수하고 나니 금전적인 걱정은 줄어들었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었죠.
물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나는 한동안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지 못했고,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쫓겨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 어디든 떠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가까운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정했어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만이라도 여유를 가지자는 의미에서 근교의 한적한 리조트로 예약을 했죠. 내가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이야. 이 여행을 통해 우리 서로 더 많이 알게 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을 때 아이들은 물론 나도 한결 기뻐했어요. 여행을 떠나는 날, 차 안에서 아이들과 나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즐겼어요. 그동안 평소에 바쁘게 지내며 한 번도 진지하게 나누지 못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아이들은 여행 내내 즐거워하며 내가 그동안 자신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동안 나도 그랬듯이 아이들도 각자의 인생이 바쁘고 고단했기 때문에 나 역시 자주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게 되었죠.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녁 식사를 함께한 순간이었어요. 우린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고, 그날 저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주문했어요. 아이들은 그 음식들을 보고 정말 즐거워했어요. 내가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동안 집에서 자주 해주지 못한 요리들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그날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말들을 나누고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을 털어놓았어요. 그 후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기로 했죠. 저녁이 되어 바닷가에서 함께 걸으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죠. 여행을 통해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요. 내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여행 후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시간을 더 내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요리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요리하는 것도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어요. 여행 후 한동안 여유를 느끼면서 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생각만 하던 식당 창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거죠. 사실 결혼 후 내내 가정에만 집중하면서도 나만의 일이 없어 아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었어요. 내가 음식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즐거웠고 그 자체로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런 나에게 식당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그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다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엄마,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라면 응원할게라는 말에 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 나는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나는 식당 창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려니 많은 준비가 필요했죠. 시장 조사부터 창업 자금 마련, 그리고 위치 선정까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어요. 나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한 끝에 내가 자주 갔던 동네의 작은 카페와 식당을 결합한 형태로 창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창업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설계부터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했고,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메뉴 개발이 중요했죠. 하지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점점 내 사업에 대해 많이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식당이 어떻게 운영될지 몰랐던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점차 내 식당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아들은 회계와 관련된 일들을 도와줬고 딸은 주방에서 손길이 필요한 일을 맡았어요. 식당을 열고 나서 나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바쁜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점차 내 손맛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했어요. 내가 손님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매우 보람찼어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의 작은 식당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식당을 창업한 이후 나는 더욱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일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가정과 사업을 함께 챙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바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식당은 꾸준히 잘 운영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매일같이 감정의 기복에 시달렸죠. 정훈의 배신과 이혼 후의 삶은 나에게 큰 상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런 감정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깨닫기 시작했죠. 그 길은 나를 위한 행복을 찾는 여정이었어요. 이혼 당시 나는 단지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저 벗어난 것만으로는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내 자신을 돌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을 찾고 나만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나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동안 내가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 첫 번째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 여행을 통해 전하려고 했죠. 여행은 그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나에게서 진정한 엄마의 사랑을 느꼈고 나는 그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여행을 마친 후 나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요리와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요리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내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행복은 내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만족스러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매일 아침 내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그들의 표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내게 큰 보람이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 다른 사람들의 하루에 행복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죠. 아이들도 나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내가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했어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나는 그들에게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나와 함께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행복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상보다 손님들이 적을 때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난 절망에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다시 일어섰어요. 그들은 나에게 엄마, 우리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해줬고, 나는 그들의 말을 믿으며 다시 힘을 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보여준 믿음과 사랑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은 점점 더 나아졌어요.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나는 점차 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죠. 사람들은 내 식당을 찾으며 그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은 나에게 큰 보람을 주었고, 나 역시 그들을 통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 내 행복을 찾아가며 깨닫게 되었죠.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내 행복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나는 매일을 소중히 살았어요. 내 삶은 이제 내 손에 달려 있었고,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다는 걸 깨달았죠. 이혼 후 내 삶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찾은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전 남편의 사고 소식은 내 삶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나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정훈과의 관계에서 상처만 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나는 그에게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그것이 내 삶에 끼칠 영향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고 아침 준비를 마친 뒤 식당으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나는 혼자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수신자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나는 잠시 경계를 느꼈어요. 뭔가 긴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 씨, 미안하지만 정훈 씨 사고 소식 들으셨나요? 정훈,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죠. 정훈 씨가 어젯밤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현재 상태가 위중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잠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상처받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고 소식에 특별한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큰 사고를 당하고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어요. 그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그가 내 곁에 있던 시간이 있었기에 인간으로서의 동정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 소식은 내가 그를 떠난 후에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금씩 잊혀지지 않는 존재였다는 걸 일깨워줬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든 나는 그저 그가 회복되길 바랄 뿐이었어요. 당시 나의 마음속에는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감정보다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기로 결심했었으니까요. 그 후 병원에서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고 결국 그는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가 내 남편이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해도 나는 그 소식에 더 이상 큰 감정의 기복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가 떠난 것은 어쩌면 그의 선택이었고 내가 그를 떠났던 것도 그의 선택이었죠. 그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아왔고 나는 그가 떠난 이후로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그 소식은 내 삶을 돌아보게 했어요. 나는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전혀 가치가 없었던 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의 기쁨도 있었으니까요.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배운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갈등과 배신, 그리고 이혼 후 내가 얻은 자유는 내게 진정한 의미를 주었고, 그를 떠나면서 내가 얻은 삶의 교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정훈의 사고 소식은 내게 그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실히 알려준 사건이었어요. 그가 떠난 후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내 안에 여전히 그와의 관계에 대한 미련이나 의무감이 존재했던 것 같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런 감정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나는 내 삶을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어요. 정훈의 사고 소식이 내게 던져준 교훈은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것이었죠. 그리고 나는 그 교훈을 통해 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점점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이 특별한 하루처럼 느껴졌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손님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죠.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누구의 사고나 불행이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후로 나는 전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접한 후에도 내 삶을 잘 살아갔어요. 그 사고는 내게 그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줬고 나는 그 소식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든 나는 내 길을 가야 했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했죠. 정훈의 죽음은 내게 상처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것은 오히려 나에게 교훈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어요. 나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나와 아이들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더욱 자랑스럽고 나는 더 이상 그가 나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